아까 증권이 제일 어려웠죠? 네, 증권이 제일 어려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만 좀 기억하세요. 그게 좀 헷갈립니다. 샥, 삐삐, 삑띵동 이렇게 하십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혼자서 뭐한디야 그러면. 자, 127쪽 보시면 이제 부동산 개발 자금 조달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아웃라인은 앞에서 다 잡았어요. 한번 볼까요? 거기 부동산 신디케이트 옆에 제목 뭐라 돼 있어요? 제목 옆에 지분금융. 자, 지분이란 두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따 부채는 세모 칠 거예요. 다 동그라미 치지 말고. 자, 지분금융 그렇게 했고요. 조인트 벤처 오른쪽에 지분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오른쪽에 부채죠. 부채에는 세모 칩니다. 똑같이 동그라미 치면 이제 헷갈리니까. 자, 넘겨봅니다. 두 장 넘겨볼까요? 130쪽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 지분금융 동그라미 칩니다. 지분금융.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부채금융은 딱 하나만 다룰 거예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머지는 다 지분금융입니다. 그럼 지분금융은 투자자 유치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수냐, 소수냐, 이게 큰 차이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회사 형태를 갖출 수도 있고, 안 갖출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마지막 본 부동산 투자 회사는 회사 형태 중에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대부분 다 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네, 127페이지 다시 오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되어 있죠? 신디케이션이 있고, 신디케이트가 있고, 신디케이터가 있고, 짜증이 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영어 중에 신이라는 표현 있죠, 신. 신은 함께, 뭐, 공통, 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신디사이저?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악기죠. 혹시 이거 봤어요? 저를 봐요. 싱크로라이즈드 스위밍? 그건 뭐예요? 그 수영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막 그 안에서 물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싱이랑 함께,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디케이트는 기본적으로 신디케이트 그러면 회사를 말하고요. 신디케이션 그러면 투자자 집합을 말해요. 투자자 집단. 집단을 말하고 신디케이터는 개발업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요. 영어가 그래요. 그럼 이것부터 가지치겠습니다. 얘는 개발한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털을 잡고 개발하는 사람이야. 알겠죠? 그럼 영어는 지분 투자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 신디케이터가 신디케이션을 조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를 유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하는 게 뭐 있어요? 돈만 출자하고 노는 거예요, 집에서. 시원시원하게 바람 쏘이면서 노는 것이 신디케이션이요. 선글라스 끼고. 알았어요? 그럼 얘는 이제 회사니까 얘가 잘한지 어쩐지 트집 잡는 거예요, 트집. 얘는 털을 잡고 개발하고 있는 놈이고, 얘는 트집 잡는 회사고, 얘는 선글라스 끼고 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셔요. 방법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어떤 특징이냐면, 일단 투자자는 유한 책임입니다. 여기 투자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출자한 돈, 만약에 회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돈 포기하면 돼요. 회사가 진 빚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주식회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휴지됐어. 회사가 망했어. 회사 갚지 못한 빚을 내가 갚을 필요 있어요?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아닐 뿐이지. 그러니까 이따가 보게 될 주식회사도 사실 이것의 일종이에요. 이게 개념상 가장 큰 개념. 신디케이션은 다수의 투자자,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걸 다 신디케이션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신디케이션 또는 신디케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은. 그리고 신디, 다수, 시엇, 디귿, 시엇 이렇게 기억을 하랬죠? 네. 다수 투자자. 근데 요거하고 이제 유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조인트 벤처입니다. 조인트 벤처. 그래서 이것은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벤처가 뭡니까? 모험 그런 뜻 아니에요? 모험? 여러분 벤처 기업 들어봤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어는 뭐 대단한데 자금력이 없는 뭐 어떤 뭐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개인은 좀 적고요. 기관 투자자.
회사들, 뭐 기관 투자들 이들이 여기다 돈을 대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그러니까 공동으로 투자한 벤처 회사예요. 공동 벤처 회사. 벤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관 투자 대신 이제 회사들이 많이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현대 자동차, 그 리막인가 하는 회사에 그 전기 자동차 그 제로백이라 그러죠. 100km 달리는데 몇 초 걸렸냐. 뭐 그게 아주 제일 빠르다 그래요, 그 차가.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리막 회사. 그런 게 이제 공동 벤처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 여기는 여러 투자자를 유치하는 스타일이라면 얘는 어때요? 소수. 조, 이렇게 합시다. 자, 조인트 벤처는 뭐? 소수. 그래서 신디, 다수, 조소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신디, 다수, 조소. 자, 신디, 다수, 조소 요거 구분하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지금 시험에 어디까지 나왔냐? 신디케이션의 투자자는 유한 책임이냐 무한 책임이냐, 실적에 따른 배당 받는다 어쩐다, 그거 구분할 줄 아느냐, 그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나왔어요.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그리고 이따가 보게 될 부동산 투자 회사. 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 회사입니다. 거기도 다수의 투자자죠. 좀 이따 그렇게 하더라고. 자, 지분금융 두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금 운영되고 있긴 한데요. 다 부채금융이에요, 현재. 출제도 부채금융만 출제했어요. 출제도. 원래 이제 그 개발금융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이 참여할 때 이런 것도 다 이거 개발사업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불렀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면 저런 지분 출자 스타일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교재들이 이걸 불명확하게 막 적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분금융도 부채금융도 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채금융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우리 시험도 그렇게 출제되고 있고. 자, 이게 뭐냐면요. 어떤 그 개발 사업주, 스폰서라고 합니다. 어떤 개발을 따낸, 국가로부터 뭐 정책에 따라 개발 사업을 따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부 종잣돈을 대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가 모든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좀 재밌는 게 개발의 자금 대부분을 출자를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요.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 자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출을 받아.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야. 신용대출 성격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개발 사업주가 있다. 그럼 이 개발 사업주는 대부분이 건설회사가 많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뭐 K건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들이 실질적인 소유주예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뭐 개발 사업을 따냈다. 그러면 여기 자금을 출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드머니가 들어가는 거죠. 종잣돈이. 시드가 종자, 씨앗이라는 뜻이죠. 시드머니. 들어가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인허가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뭐 제2회사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얘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 실적 배당도 받겠죠. 실적 배당도 받겠죠. 그런데 이 자금 출자가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다 출자한 게 아니라 한 20%에서 30% 내외에 종잣돈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부지 매입하고 뭐 이런 정도에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자금은 대출을 받습니다. 자금 대출을 받아요. 자금 대출. 그래서 모든 앞으로 이 프로젝트 회사가 계약이나 차입을 하는 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계약과 차입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프로젝트 회사가. 그러니까 얘가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금 대출은 거의 70%에서 80%. 사실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출 받는 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금을 대출 받을 때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발 부지가 확보됐지만 거기다 저당 설정한다 안 한다? 아까 신탁금융 배웠죠? 그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안 해. 안 하고 이 프로젝트 수익성, 그 다음에 사업 설비자산 일부 이걸 담보로 이렇게 출제합니다. 여기서 담보란 말을 보고 무조건 저당 설정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담보는 근거로 믿고 그런 뜻이지. 여러분 신용대출은 신용을 담보로 합니다. 담보가 다 저당 대출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익성이나 사업 소비자 담보로 무엇을 발행하냐면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 무슨 채? 회사채. 여러분 회사채 이거 가지고 있으면 부채증권인데 나중에 뭘 받아요? 원리금 받죠. 원리금.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차용증서는 써줘요. 근데 부동산 담보도 아니다. 거기 봐봐요. 부동산 담보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대출 받았으니까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부채금융이야. 그러니까 지분금융 아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분금융이라고 외우시면 안 돼. 그러니까 대준제가 자금 공여단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금융기관이에요. 채권자고요. 대주단, 금융기관 대부분이. 자금 공여단, 뭐 금융기관 등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 있죠? 뭐 이런 데 좀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이자가 쌀까요? 비쌀까요? 이자가 비싸겠죠. 여러분 위험하잖아. 부동산 담보도 아니잖아. 맞죠? 심지어는 그래서 저당을 설정 안 해놨기 때문에 얘가 망했어. 그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냐면 이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미래 현금과 내재 가치를 한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보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망하면요 돈 못 받는 거야. 소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소구 금융이거나 또는 제한 소구 금융이다. 비소구 금융 또는 뭐라고요? 제한 소구 금융. 잘 봅니다. 비소구 금융 그러면 소구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돈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조당 설정도 없고. 그리고 사실 제한 소구 금융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뭐라고요? 제한 소구 금융이 대부분. 그것은 좀 이따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 회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시공사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건설사라든지 시공사를 선정해야 될 겁니다. 도급 계약을 이렇게 이제 체결하면서 시공사 참여하게 되면 이 자금 공여단 여기 개입을 합니다. 야, 책임 준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출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원리금 지급 보증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해라. 사실 이 시공사가 실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실 요거보다 얘가 중요해요. 얘가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때 뛰어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나 뭐 저기 삼성 뭐 이런 데가 뛰어들었다. 그럼 왜 뛰어들었겠어요? 타당성이니까 뛰어들었겠지. 그 금융기관 노래가지 않아도 된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얘를 신뢰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부지 있죠? 개발부지. 우리 개발부지 이거 담보신탁. 처음 들어요?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신탁 형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신탁회사 넘겨줍니다. 그럼 신탁회사가 뭘 발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수익권증서. 수익권증서. 그래서 이 수익권증서는 이렇게 그걸 가진 자가 그걸 뭐 출자 대상을 쓸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뭘 설정한다? 질권을 설정하고 사실은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소구권이 없다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보완이 됐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봐야 돼? 제한 소구금융이다. 전혀 소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보다는 약간 보완 장치를 마련해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돈을 대출해 줬는데 잘 봅니다.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받기 때문에 그 돈을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쓰든지 금융기관이 관여해요 안 해요? 아니 그걸 가지고 도박장에 가든지 말든지 안 갚으면 뭐 하면 되니까 압류 들어가면 되죠. 그러나 여기는 저당 설정했어요 안 했어요?
부동산 담보가 아니죠. 어떻게? 그래서 그 자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봤더니 말입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사비 우선 지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 배당 먼저 하고 막 그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다른 거와 달리 프로젝트 회사와 자금 공유단이 정보가 한쪽에 쏠리는 걸 막아야 돼. 정보가 한쪽에 쏠리는 걸 뭐라고 배웠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립적 결제계좌,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합니다. 자금 통제가 되도록. 함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저런 계정을 가지고 같이 관여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돈은 그래서 누가 빌렸어요? 제2회사가 빌렸어요? K건설이 빌렸어요? 여기 봐요. 여기서 빌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업 중에서 장부가 있는데, 장부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BS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밸런스 시트라 해서 데이터 대조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서 IS. 예전에 이제 PA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IS로 부르는데, 자, 장부 중에 데이터 대조표가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 이걸 보여주는 표예요. 그러니까 거기 돈 빌린다, 그럼 거기 기재가 돼. 대차 대조표에. 자, 돈을 빌렸다, 그럼 부채가 대차 대조표 기록이 되는데, 프로젝트 회사도 그런 장부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장부에 부채로 기록이 될 때, K건설의 부채로 기록될까요? 제2회사의 부채로 기록될까요? 그래서 제2회사의 부채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주는 자신의 장부를 근거로 돈을 빌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장부로부터 벗어났다 해서 그걸 부의 금융 그래요. 그래서 이 부 동그라미 치고 장부 BS 대차 대조표입니다. BS는 안 적어도 되겠습니다만 자신의 장부 외에 프로젝트 수익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했죠. 자기가 빚진 게 아니죠. 개발 사업자가 빚진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빚진 걸로 하고 자금을 조달한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 그래서 부의 금융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부의 금융이다. 그래서 off balance sheet financing이라고 합니다. off balance sheet financing. 제가 영어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이제는 많이 뻔뻔해졌고요. 그래서 부의 금융. 그러니까 자신의 장부 외에 자금을 조달했다 해서 뭐라 한다? 부의 금융. 문제 나갑니다. 금융기관은 부의 금융 혜택을 입을 수 있다. X야. 개발 사업주가 입는 거지. 얘는 돈 빌려준 자인데 무슨 부의 금융이야. 그게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이 그림에 모든 게 다 나와. 그래서 이걸 딱 읽고 그림을 딱 이해를 했으면 이제 요약집을 읽잖아요. 키워드가 벌떡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에? 에? 그 굵은 글씨.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꽤 보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본서 볼 시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요약집을 조금 글자는 좀 작아요. 솔직히 미안한데 포인트가 좀 작긴 하죠. 좀 촘촘하고 이거라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봐도 이해가 안 되시면 기본서 그 부분 찾아보잖아요. 더 이해가 안 돼요. 에?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만약에 이해 안 되면 저한테 바로 오세요. 기본서 어디 찾아보지 마시고 안 돼요. 도움 안 돼요. 오히려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제가 자꾸 뭐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저 스타일에 젖었잖아요. 그렇게 안 된 거였어요? 나 그렇게 믿었는데 저한테 푹 빠진 줄 알았던데. 자, 어이구 크게 대답하시고 복 받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양가리 2번 거기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스 특징과 장점 이렇게 나와 돼 있죠. 그래서 쭉 좀 읽어보시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참 노력을 많이 해놨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양가로 5번 있죠. 거기 보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하세요. 좀 깊어요. 제가 안 붙여버린 게 하나 있는데 참고입니다. 참고. 그러니까 참자 붙이세요. 양가로 보면 PF ABS하고 PF ABCP. 이것은 30여 년 동안 한 번 지문 나왔는데 이거 나왔을 때 난리 났습니다. 세상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렇게까지 있느냐고. 이건 전문 서적이나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한테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거 봐요. 자금 공유당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저당 채권에 대해서는 MBS 발행한다 그랬죠? 저당 채권이 아니면 ABS 발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기관도 자신의 요 대출 채권을 현금화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발행하는 게 PF, ABS, 프로젝트 파이낸스, ABS예요. 그리고 이것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가 아닌 커머셜 페이퍼, 기여보험입니다. 기여보험. 그래서 어음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CP라 그래요. CP. 가끔 CP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ABS를 발행하게 되면 그 증권의 만기가 길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자를,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P를 가지면 어음은 기간이 좀 짧아. 그래서 그 저축은행들이 CP 발행을 많이 했다고요. 없어서. 자금 조달이 빨리 안 되니까 여러분,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하거나 빨리 끝나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뭘 발행해? 시중에 CP 발행을 어음. 위험이 엄청 높아요. 시중에 다른 어음보다는 이런 어음이 좀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모르고 그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죠. CP 받다가 피 받다. 뭐 그런 말이 있었죠. 어? 그래서 출제는 여러분 거의 뭐 자주 되는 게 아니니까 참고하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하는 방법 그런 걸 쓰기도 하더라. 이렇게. 출제는 됐어요. 근데 더 이상 뭐 출제 가능성이 없어서 참고상. 자, 130페이지. 드디어 이제 뭡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여기서 무슨 금융? 지분금융. 잠깐 봐요. 지금 이거나 다 지분금융이죠. 투자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투자자를 유치할 때 그 투자자에게 당신은 우리 회사의 주인입니다. 라고 주식을 줘요. 지분권을 표창하는 주식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뭘 받아요? 배당을 써요. 이거 다 배당받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분금융은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주식 같은 걸 발행한다는 겁니다. 발행한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사실은 영어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5년, 16년 전에는 리츠를 우리나라가 이제 법률 구조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한 20년 정도 되겠네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 회사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법 체계가 완성되면서 이제는 리츠를 부동산 투자 회사로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옛날 책 보면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왜 필요할까? 저가 말이죠.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1억 가지고는 부동산 투자하기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자, 이번에 매물이 하나 100억짜리 나왔는데 저게 투자하고 싶어요. 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적고 수익성도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걸 투자하고 싶어서 가가지고 그럽니다. 자, 1억 투자하겠습니다. 100억짜리 빌딩인데 그럼 뭐라 그래요? 콩나물 아니거든 그런단 말이에요. 1억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분할 등기 그런 거 없어. 아, 저렇게 귀찮아. 그러면 저게 너무 욕심나. 그럼 이런 경우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99명이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1억을 들고 이렇게. 그분들 100명이 딱 모이면 얼마 만들 수 있어요? 100억. 4.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장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원금 손실 가능성 적어요. 임대 수익이 높은 편이야. 아, 대박이네. 단점 하나가 있어. 낮은 황금성, 유동성 이용. 부동산 투자의 최대의 단점이 뭐라고요? 유동성이요. 응? 그런데 말이죠. 이걸 한 큐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런 투자자를 유치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부동산 투자 회사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1억을 다 받게 되면 주식을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럼 다 주주가 됐죠. 그리고 그 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서 그 빌딩을 매입하는 거죠. 그 얻은 수익을 나중에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 회사와 뭐가 다릅니까? 라고 질문할 건데 달라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당 연도에 이익 배당 한도에 90% 이상을 배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결정적 차이야. 자, 일반 시중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 배당을 100% 해야 99% 이상 해야 안 해요.
안 해. 끝 해봐야 뭐 40% 많이 하면 50% 그래요. 이렇게 해주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아니 주주총회하고 나는 뭐 주식 몇 개 안 가지고 있지만 배당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해줍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배당 다 안 하고 남은 돈 그래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서 재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래 회사를 더욱더 키워서 나중에 많이 드릴게요 그래요.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키울 거냐고. 회사만 크지 나는 안 커. 짜증 나 안 나? 가래 끌어버리지.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게 아니야.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뭐라 했다고? 해당 연도에 90% 이상을 이익배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90% 이상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게요. 아까 단점이 하나 있었죠? 낮은 환급서. 여러분 부동산 내가 10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100명이 같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걸 매각하려면 쉽게 팔려 안 팔려? 그러나 나는 팔고 싶다? 주식 팔면 됩니다. 유동성이 해결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민법 봐봐요. 그거 처벌하는 건 복잡해. 예? 뭐 그런 거 필요가 없어. 공유, 합유, 뭐 총유 막 이런 게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저는 민법성이 아니까 그만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유동성 문제도 해결하는 아주 좋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주식이 일반인도 많이 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마치 직접 투자한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자주 개정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까지 개정이 계속되었다가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도 수험생이니까 개정된 사항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출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최종 개정 사항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전히 지금 출제가 안 된 게 많다. 아까 포레트 파이낸스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 보면 거의 매년 개정이 되었었는데 최근 좀 한 4, 5년 개정이 안 되고 지금 정착이 됐어요. 근데 그때 개정됐던 게 아직도 출제가 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철저히 좀 기억을 좀 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해달라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130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 그림 보이십니까? 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가 작업을 대자 주식을 주네요. 그 밑에 보니까 금전 현물 배당으로 되어 있나요? 별빛입니다. 그리고 90% 이상만 기억하십시다. 50은 지워버리세요. 뭐 경과기정이니까 50은 그냥 지워버려. 그까지는 안 내. 자, 90% 이상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금전 배당, 현물 배당이 뭡니까?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배당 받을 때 금전 배당이 원칙이에요. 현금. 돈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통장에 입금시켜준다고. 그럼 현물 배당은 뭐냐면 이번 삼성전자 배당을 받았는데 냉장고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물 배당이야. 그럼 냉장고 들고 와서 또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배당은 기본적으로 금전 배당이 원칙이다. 현물 배당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거? 현물 배당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잘 보겠습니다. 개정할 때 예전은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에 90% 이상을 금전 배당하여야 한다라고 법조문이 되었다가 금전이라는 두 글자를 지웁니다. 개정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현물 배당도 가능하도록. 왜 그랬을까요? 부동산은 쉽게 매각이 안 되죠. 일반 회사와 달리. 그런데 법률로는 90% 이상을 배당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당하려면 현금이 확보돼야 되는데 안 되면 현물에 대한 지분권이라도 배당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출구를 만들어놔야지. 90%그 배당 못했다고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개정되면서 금전과 현물 배당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금전 배당하여야 한다 그러면 X야.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를 배당하여야 한다 그러면 O예요. 해당 연도 90% 이상을 금전 또는 현물 배당하여야 한다 그러면 O입니다. 배당은 둘 중에 하나니까. 오케이? 네, 지금 이해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상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로서 그 유형이 3가지가 나와 있다는 걸 알습니다. 자기 위탁, 기업 구조조정.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오른쪽에 투자 운용을 하는데 부동산 등에 관련된 게 다 투자가 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보면 5번째 줄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금융기관, H.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부동산 투자해라니까 무슨 금융기관한테 돈을 맡겨놔. 여러분 유휴자금이 모두 부동산으로 다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대로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회사가 금고에 넣어놓으면 이자만큼 손해잖아요. 그런 자금이 있었다면 금리기관 예치도 가능하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함정을 파면 잘 빠지거든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이지 금융기관을 예치해서는 안 된다. 그럼 틀려요? 예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함정 쓸 수 있는 걸 미리 가지를 좀 쳐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 뭐 투자하는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 유형을 좀 볼 건데요. 제일 하단에 밑에 셋째 줄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먼저 첫 번째, 요 자기관리 요것은 실체회사입니다. 실체회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출자된 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으로 직접 자기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출자된 자금을 자기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한 겁니다.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회사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이제 위탁관리 이것은 자산관리회사 Asset Management Company에서 AMC에다가 위탁하면 돼요. 위탁. 그러니까 이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명목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페이퍼 컴퍼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딱 제목에서 알다시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 자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할 때 낮은 환급성 때문에 손실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조조정이 도움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제값받고 적절하게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매입해서 관리해주는 회사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얘도 말이죠. 위탁합니다.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에게. 이것도 뭐예요? 명목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건 실체회사이기 때문에 상근 임직원 등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상근 임직원이나 지점 등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할 거예요. 그건 적지 마요. 이따 있어. 또 적으려고 그랬어. 요약집은 적지 말라니까. 다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 네, 그래서 이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 부동산 투자 회사가. 그래서 이따가 저 구분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자, 이제는 출제가 되면 우리가 꼭 득점해야 될 게 있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법 전체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른쪽에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표를 정리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추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림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먼저 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설립 자본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회사 만들기 부담되겠죠.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기 좀 용이하도록 좀 완화했어요. 예전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그래서 설립 자본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설립 자본금, 자, 자기 관리하고 위탁 관리, 기업 구조 조정 이렇게 보면 여기는 5억 이상, 여기는 3억 이상. 여기 뭐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하더라도 뭐 10억이 넘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데,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현물 출자와 금전 출자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대고 주식을 받고 싶을 때 금전으로 출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부동산을 출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현물 출자 받지 않습니다. 현물 출자 안 돼요.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토지 받고 건물 받고 있으면 볼펜 한 자루도 못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발기 설립을 합니다. 발기 설립. 회사 설립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어요. 원칙이 모집 설립입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 원칙이 모집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널리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복잡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소수의 발기인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든 것을 발기 설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기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봐봐요. 외부의 일반인에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일반인 청약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모주 청약이란 말 들어봤어요? 일반 청약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 와요. 그러니까 회사를 빨리 만들어란 말이에요, 빨리. 자,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조금 엄격해요. 우리 그 법 중에 상법이라고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설립은 거기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요 얼마든지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기하면 돼요. 거기 설립 등기야. 그러니까 회사를 먼저 설립해서 등기를 한 다음에 설립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그랬어요. 국토교통장관에게 10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이따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봐요. 주의할 것은 설립 등기한 다음에 영업인가 신청합니다. 다시 한번, 회사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회사가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적합한 회사인지 그것을 신청하는 게 영업인가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자기가 마음대로 회사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 회사 요건을 막 갖추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설립 등기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게 등기하고 나도 인가 신청입니다. 인가 받은 다음에 회사 설립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먼저 만들어요. 상법에 따라 회사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언급이 없으면 상법을 따라갑니다. 민법이 아니고. 회사니까.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설립보고서 작성 제출한 다음에 3개월이 경과하잖아요. 경과하면 현황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현황 보고서 작성 제출. 지금 이렇게 막 적고 있으니까 공법 시간 같죠? 갑자기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에? 공법이 얼마나, 체계도 아주 그냥, 체계도 잡히지도 않는데 체계도야 그냥. 에? 체계도 보면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막 그냥 너무 그냥 힘들어. 그죠? 그래서 여기 먼저 이걸 가지를 먼저 치겠습니다. 설립할 때 립자 있죠? 찾았어요? 그걸 이렇게 하세요. 설립 보고서 이렇게 기합니다. 10일 이내. 자, 설립 등기한 다음에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라고 기억하세요. 출제됐습니다. 이게 출제됐다니까? 개정된 이후에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 다음에 이 현황 보고서 현자 잘 봐요. 위쪽에다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빨리 적어요. 현자 3개월 후 3개월 전이다 3개월 후다. 3개월 후야. 전이 아니야. 에? 3개월 후입니다. 이게 짜증나 이게. 장난칠 수 있어요. 예전에 초창기 이걸 3개월 전이라 했다가 의도하고 달라가지고 후로 바꾼 적이 있어요. 법 규정을. 법제처에서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에요. 뭐 그건 말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게 자기관리 부동산에서는 이런 요건까지도 요구하고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 치고요. 예? 네. 자, 설립자본금 이렇게 되면 이제 영업인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업인가 후, 인가나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이제는 최대 자본금을 달성해야 합니다.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는 일단 회사 만들어라. 혜택 6에서 저기 적게 한 거지? 아니 말이야. 수도권에 뭐 아파트 한 채 말이 20억이 넘는데 무슨 자본금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관리 부동산에서는 70억 이상, 그 다음에 위탁관리나 지역구조적은 50억 이상, 이렇게 하도록. 자, 이거 먼저 기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회식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모두 다 식성이 동일하진 않다고요. 그러니까 뭐 육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해산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시키셔서 안 되는 메뉴가 뭐냐면 오삼 불고기.
5, 3, 실ong. 야, 동그라미 붙었잖아? 그러니까 엉 해야 돼. 야, 동그라미 붙었으니까 엉. 5, 3, 실ong. 알았습니까? 아이, 나보고 어쩌라고. 공법보다 그래도 외우기 쉽잖아, 이게. 5, 3, 실ong.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출제가 했을 때 가장 높은 걸 방금 했어요. 자, 설립자본금 5, 3. 최저자본금 뭐? 실ong. 잊지 마세요. 반드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이때는 이제 현물 출자가 이제는 가능해져요. 자, 현물 출자. 자, 현물 출자가 가능한데 주의할 게 잘 봐요. 일단은 영업인가나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최저 자본금을 달성해야 돼. 그래야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자, 현물 출자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업인과 등록은 끝내야 되고 당연히 최저 자본금도 달성을 해야 한다. 얼마? 70억, 50억. 현금 70억, 5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니까. 회사가 뭐 그래야 부동산 투자 회사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데, 자, 적지 말고 봐요. 거기 그림도 있겠지만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자, 부동산 현물 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임차권 등의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신탁이 종료된 신탁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토 보상권, 현물 출자 가능한 거 5가지죠? 여러분, 전에는 이 두 가지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오지선다를 낼 수 없었다고. 근데 이제는 나올 차례가 됐어요, 이제. 다음 중 부동산 소유사의 현물 출자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나온다고. 한 장 넘겨봐요. 표 가운데쯤 보면 제가 그림 하나 그려놨을 거예요. 보이세요? 부사 신전상 현물 출자. 지금 그 어떤 남자가 신전 앞에 상 위에다가 사과를 받치고 있죠? 사과 이름이 부사야. 알았어요? 네. 부사는 현금이요, 현물이요? 사과가 현물이지. 현물 출자 가능한 거 부사 신전상? 근데 부가 뭔지를 몰라. 사가 뭔데? 그렇지. 신이 뭔데? 저는 이전, 상은 대토 보상권.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부사 신전상.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현물 출자 대상. 이게 안 나왔다는 게 신기해. 지금 오지선다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하나 빼고 다른 걸 집어넣겠죠? 예? 뭐 주택상환사채, 예? MBS 뭐 이런 넣거나, 예? 주식 이런다든가. 이거 안 돼요.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당 연대 이익배당원들 90% 이상 금전배당, 금전배당, 현물배당 다 된다. 그러니까 90% 이상 배당 그럼 맞아요. 금전 또는 현물배당 다 가능하다. 예전에는 금전배당만 가능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인 소유한도, 주식 총수의 50% 초과 금지. 50% 초과 금지. 50%가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1인 회사가 돼버려요. 회사 지분을 50% 초과해서 가지게 되면 다수결의 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 회사가 돼버린다니까. 근데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 목적이 뭐예요? 다수의, 그렇죠? 소액 투자자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안 되지. 그래서 50% 초과 금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일반인 청약 제공, 공모. 여러분 공모가 뭐 영어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그러는데 공모하고 사모가 있어요. 사모는 좀 개인적 그런 이야기야. 근데 공모가 더 엄격해요. 왜냐하면 널리 투자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 청약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청약 제공이 하는데 일반인 청약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30% 이상,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제공하되 중요한 게 있어요. 동그라미 쳐요. 2년 이내에. 몇 년 이내에? 2년.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규정이 없었어요. 2년 이내가. 그러다 보니까 야 일반인에게 30% 이상 그 청약 적용해. 일반인도 주식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네, 대답만 하지 안 하는 거요. 인가후, 인가나 등록 후 2년 이내에, 예전에 1년 6개월이었어요, 처음에. 그때 또 개정이 한번 됐습니다.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무조건 일반인도 주식 살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구성. 자산구성, 매 분기 말 현재. 매 분기 그러면 분기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3개월 단위로. 자,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하게 되면 80% 이상. 원래 법 규정이 이것부터 먼저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로는 몇 퍼센트 이상? 70% 이상. 이렇게 해놨어요.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을 보유해라 이 말이에요. 자산 구성이. 그리고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다면 그것은 10% 이상.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여기 더 중요하지 사실은. 근데 이 규정은 말이죠. 주의할 게 아까 우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있죠. 이 회사는 처음부터 설립 시부터 서류상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은 적용 배제 대신 구조조정 부동산을 70% 이상 부동산 70% 이상 대신 왜 구조조정 대상을 기업들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이 회사니까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까지 좀 됐고 이제 부사 신정사항 꼭 외우시고요. 이거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여기 봐요. 요거 있죠, 요걸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 회식인데 그 회식 뭡니까? 회식을 진행하는 회사 사원이 들어가서 아주머니 오삼 불고기는 안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오삼 싫어 그랬어요. 근데 오삼 불고기 주세요 이렇게 들은 거야. 큰일 났네 이제. 그러니까 오삼 불고기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쳐다보고 이 직원이 뭐라 그래? 오삼? 응? 봐봐 응 들어가잖아. 오삼? 응? 2년?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요. 오삼 2년? 칠판 바닥이 내 칠판. 그러니까 어때요? 막 쟁반이 굴러다니죠 막. 봐봐 동그라미 보이잖아 쟁반. 흥흥 돌아다니는 거죠. 제가 할 건 다 했어요. 이 이상 더 해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5, 3 실험. 오케이? 그리고 몇 년? 2년? 2년. 저 뭐 용한 적 없습니다. 1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그렇게 해주시고. 뭐 그러면 뭐 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표 좀 볼게요, 표. 하단에. 표 봅니다. 하단에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주요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꼭 보셔야 되고요. 제일 하단에 마지막 칸이 있죠? 131페이지.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원 명목회사 아닙니까? 그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놨어요.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본점이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는 상근 임무를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별표 쳐요. 그거 좀 자주 등장했고요. 예전부터. 자, 넘겨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을 보니까 주식 공모 청약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그라 2번에 몇 년 이내? 2년 이내. 2년! 꼭 그런 거 따라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현무 출자 어떻게 돼 있나요? 부사, 신전사. 절대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 그림 떠오르면. 네? 제가 이거 그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내려가서 금전 현물 배당 모두 가능하다는 말 적혀 있고요. 주의할 게 차입할 수도 있어요. 가끔 차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회사는 차입할 수 있어요. 뭐 못한다 그런 규정이 좀 가끔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좀 있긴 합니다. 10배 넘지 않는 범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병 조심해. 합병. 자, 이거 좀 봐요. 밑줄 그어요. 흡수합병. 무슨 합병? 흡수합병. 우리가 합병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인수합병과 흡수합병이 있어요. 흡수합병. 그래서 M&A 그러면 흡수와 인수합병을 말합니다. M&A가, M하고 A가 영어 이니셜입니다. 근데 무슨 합병한다? 흡수합병. 특정 회사를 흡수하는 합병 이렇게 하는데 둘이 유사해야 돼. 자기관리는 자기관리끼리, 위탁관리는 위탁관리끼리,
만약에 공모를 했다 그러면 같이 공모가 마감돼야지 서로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협회 설립 가능 요건 좀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쉬는 시간. 130페이지 그림 잠깐 봐봐요. 130페이지 보면 그림 밑에 자산 권리에서 나와 있죠. 자본금 얼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처럼 요건이 엄격해요. 자, 위탁관리나 기업구조 중에 이들의 자산을 넘겨받아서 자산관리 회사가 관리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관리 회사처럼 70억이라니까요. 자본금이. 아까 53 실황 할 때 75억 7, 실황 7. 맞다. 그리고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대통령 정한 수인데 지금 현재 법률상 5명입니다. 5명 이상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쉬는 시간.